과학은 항하다. 안녕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항하과학TV의 김항하 선생이에요. 자, 선생님이 지금 오프닝을 3번째 찍고 있는데요. 실제 온라인 강의할 때도 NG가 그렇게 많이 났던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어쩌다 보니 오프닝을 찍고 왜 지었냐면 가로 촬영, 세로 촬영 이게 조금 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가로로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독도 되고 그리고 PD도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단 작가도 되고 강사도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그만큼 선생님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바로 저번에 배웠었던 감각기관 시각 빼고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그 다음 출제율이 높은 바로 요요 뭐예요? 듣는 거 바로 청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2부에서는 나머지 감각기관을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선생님 오늘 머리를 좀 전체 염색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가기 전에 오프닝을 촬영하고 있는 거니까 선생님 잘 쫓아오시면 될게요. 어떤가요? 많이 예뻐해 주시고 원래 이게 온라인 강의할 때는 선생님이 이런 교환을 좀 마련해 가지고 선생님 그때는 알죠? 유료 강의였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지금 현재는 무료 강의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환을 그냥 마구잡이로 주면은 선생님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열심히 만든 것이니만큼. 따라서 지금 이걸 구독하고 어디다가 올려야 될까 구독자들에게만 줄 계획인데 그건 서서히 잡히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교환이 없어도 교환 그대로를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 잘 쫓아오신다면 우리 친구들 100점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 눈에 대한 시각 앞강에서는요. 출제율이 100%였다면 귀는 한 8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귀를 우리가 어렵게 청각이라고 하고요. 자, 귀는 우리가 감각 중에서 평형을 담당한다라고 얘기해요. 평형을 담당하는 그 위치에 대해서도 잡아드릴 거니까 잘 쫓아오시고요. 선생님이 이제 여름이 되면서 더워져가지고 문을 좀 열어놨어요. 작년에도 이맘때 좀 촬영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밖에서 아이들이 좀 고층이긴 한데도 놀이터에서 노는 소리가 낮에는 좀 소리가 어때요? 그쵸? 큰 소리도 조금 웬만큼 가만히 되는데 밤이 갈수록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또 나중에 청각 얘기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이 회절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게 다 과학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런 소리에 대한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귀에 대한 그 구조와 명칭을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보다 인체의 신비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환 봐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청각이라고 하고 감각 중에서는 평형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간혹 평형 감각 기관을 귀에 있는 구조에서 어딘지 찾아보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잡아주셔야겠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이 그림의 가까이 명칭을 제가 안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 그림의 명칭은 시험에서는 기호를 줘서 뭐 가 또는 A, 뭐 B, C, 가나다라 뭐 해서 지워져서 나오고 각각에 있는 부분의 이름과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식으로 출제가 돼요. 학교마다 사실 선생님들 시험 문제 제가 교사하잖아요. 그래서 출제했을 때 옳지 않은 걸 하는 문제가 조금 더 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위에 있는 관리자분들은 부정문보다 긍정문을 출제하라는 요청이 학교마다 많았어요. 이거는 선생님만의 노하우죠. 강사들은 잘 모르죠. 근데 저는 강사 겸 교사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어서 살짝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을 조금 더 잘 파악하는 연습, 즉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냐, 과학적인 이론을 제대로 공부했냐 이런 걸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겠죠. 자, 우리 여기를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는 한문이에요. 귀 이자를 쓰고요. 바깥 외자, 한문은 뭐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거 뭐 한문이에요. 바깥쪽에 귀, 가운데 중간 쪽에
귀, 그리고 안내자, 안쪽은 이렇게 쓰는 거죠. 안쪽 내이 이렇게 해서 외이와 중이와 내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외이는 크게 뭐 귓바퀴, 귓구멍은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귓바퀴, 외이도 막 이렇게 가면서 선생님이 밑에 교환에다가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서 귓구멍까지 가면 귓바퀴, 귓구멍, 외이도까지 3. 그리고 중이는 또 3개죠. 무엇일까요? 이쪽으로 점정합니다. 고막, 귓속뼈, 그리고 여기 있는 중이와 목구멍을 연결하는 관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뭐 귀인두관, 예전엔 이걸 유스타키오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명칭이 바뀐 지 좀 오래됐어요. 귀인두관, 그의 역할도 기억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내이 쪽에는 또 3개가 있죠. 외전의 감각을 우리가 담당하고 몸의 움직임과 기울어짐을 담당하고 뭐 청각세포가 분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내이가 되면서 이쪽 부분 살짝 보이시죠? 더 깊숙이 들어갔을 때 그 명칭들을 하나씩 잡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청각의 성립 경로는 조금 이따가 학습할 거고요. 먼저 웨이를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부분에 보이는 부분 먼저 표시해 줄까? 오케이. 바로요. 귓바퀴 그리고 웨이도 한번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친구들 소리를 모아 웨이도로 전달한다 라고 했어요. 요거 하나, 귓구멍, 그 다음에 3개. 귓구멍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 구멍 보이시죠? 이게 귓구멍입니다. 자, 소리를 모아요. 우리 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치 나팔처럼 이렇게 보이죠? 소리를 오는 걸 모으기 위한 겁니다. 전쟁 중에 한 사례인데 전쟁 중에서 귀가 이렇게 딱 잘리는 경우 뭐 이런 전쟁 영화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럴 경우는 귀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소리를 잘 모으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무슨 말이지 하면서 웅웅거리게 되는 청각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리를 모아 웨이도로 전달하는 거 모은다? 귓바퀴죠. 그리고 우리가 겉에서 볼 때 귓바퀴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양이 좀 다른 경우가 있죠. 이건 귓볼이고 선생님 귀를 많이 뚫었거든요. 여기 뚫었는데 자꾸 덧나가지고 지금은 귀고를 좀 뺐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그리고 귓구멍은 여기고요. 그리고 귓바퀴 여기 부분하고 여기 안쪽 있죠? 이거는 늘어난 막이에요. 그래서 고막이 파열됐다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되게 세게 어떤 물리적인 힘을 다 가격해서 맞게 되면 잘못하면 귀 속에 있는 고막이 파괴가 돼서 청각을 잃는 경우가 있어서 인공 고막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연기를 하다가 너무 연기에 심취해서 진짜 직접 때려라고 하는 신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상대 배역이 너무 세게 때려서 고막이 터져서 병원으로 갔는데 청각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자기는 장애를 얻었다. 이런 분도 저는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으면 저한테 지금 처음 들으셨으니까 이제부터 들은 거죠? 오케이. 자, 귓바퀴와 구멍 사이에 통로구나. 바깥 외이 길도자. 바깥 외 귀 이자 길도자. 외이도. 도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외이도입니다. 그래서 외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다? 외이는 귓바퀴, 귓구멍, 외이도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의로 넘어갈 건데요. 먼저 소리에 의해 최초로 진동을 해서 얇은 막 이렇게 돼. 막이 있어요. 말했죠? 계속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고막이라고 한다. 고막. 고막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얇아서 잘 찢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아니요. 전 물리적인 힘을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고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게 지금 건강한 고막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도. 자, 고막의 진동을 증폭해서 고막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걸 증폭을 담당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학생들에게. 자, 여기 움직이죠. 우리가 몸에서 가장 작은 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 속에 있는 뼈예요. 그래서 이걸 귀속뼈라고 해요. 안 어렵죠? 이게 외우는 팁이에요. 귀속뼈 쪽에 귀속뼈가 무슨 역할을 하냐? 여기에 뭐가 달려 있거든요. 이게 바로 고막이에요. 고막의 증폭. 크고 작음을 담당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고막, 귀속뼈 이렇게 돼요.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귀속뼈 있죠. 그리고 여기 고막 있죠. 고막이 바깥 웨이도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도 쪽에 있지만 여기부터 우리는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바깥쪽에 속해 있고 귀속뼈는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고막의 진동을 증폭하고 달팽이관으로 달팽이관 여기 달팽이 보이시죠? 여기에 청각세포가 있어서 우리 소리를 인지할 수가 있어요. 청각세포가 파괴가 되게 되면 우리가 소리가 안 들려요. 몰라요. 우리가 시각세포도 얘기했죠. 상이 아무데나 맺히면 안 된다. 시각세포가 있는데 맺혀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듯이 소리도 바로 청각세포가 있어야지만 소리를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고막의 진동을 증폭해서 달팽이관으로 전달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무엇이다? 귀속뼈. 선생님은 이 패드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귀속뼈예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조금 잘려도 이해해 주세요. 요 화면만 촬영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중이와 목구멍을 연결하는 관인데요. 결국에 이런 거예요. 비행기를 탔어. 선생님 다음 주에 일본 가잖아요. 비행기를 탔는데 귀가 먹먹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친구들은 코를 막고 이렇게 해가지고 똥 싸는 소리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귀에 증폭을 담당해서 먹먹하면 달래주기도 하는데 그건 조금 위험해요. 압력을 인위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침을 삼켜줘요. 선생님 침을 삼켜도 변함이 없는데요. 계속 해보세요. 조금 압력이 조절되면서 먹먹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이와 목구멍이 연결하면서 귀가 먹먹해졌어. 기압이 낮은 곳에 가면 바깥쪽에 압력이 낮고 안쪽이 높아지면서 이게 귀 속 안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고막이 바깥쪽으로 조금 밀리면서 먹먹함을 압력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먹먹함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침을 삼키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담당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귀인두관이에요. 그래서 귀인두관. 중이와 목구멍 연결하는 관이고 귀가 먹먹해졌을 때 우리가 침을 삼킨다면 귀인두관이 열려서 압력이 같아진다. 그래서 먹먹함이 해소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딱 보아하듯 고막, 귀속뼈, 귀인두관은 무엇이다? 중이다. 자, 그래서 압력을 담당하는 것은 어디냐라고 시험에서 단독으로 출제하거나 서술형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은 과거의 선배들이라든가 언니, 오빠들의 책을 보고 유스타키우관 쓰시면 안 돼요. 과학적인 이름의 명명법이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귀인두관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여기 갈 거야. 안쪽으로 갈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네일을 보도록 할게요. 네일은 안내자 안쪽에 있는 것으로서 바로 요것과 요것과 요것인데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실험을 실제로 했었어요. 개구리 있잖아. 개구리의 이 부분을 파괴시켜 놓고 물 위에다가 스타이로폼을 올려놓고 개구리를 올려놨더니 굉장히 기울어짐을 잘 감지했었던 바로 개구리가 감지를 못하더래. 그거의 이상도 있고요. 또 코끼리 코 하다가 돌아요. 회전을 하죠. 이때 회전했을 때 어지러워 빨리 어지러움을 없애야지 하는 게 그거에 담당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바로 회전, 감각, 몸의 회전과 속력을 감지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겁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고리 모양인데요. 우리 고리 있잖아. 고리. 동그란 고리의 반절이에요. 그래서 반고리관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추상적으로 나오는 학교도 봤어요. 이렇게. 뭐 애기들 뭐 장난감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 부분을 우리는 반고리관이고 얘를 바로 전전기관.
중력과 관련이 있어요. 기울어짐을 감지하는 거 아까 개구리 말씀드렸죠. 그리고 소리하고 관련이 있어서 청각세포가 있는 부분 이 달팽이 모양이라 그래서 달팽이관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우리는 바로 회전이라든가 뭐 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평형감각기관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까지 끌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전은 회전 속력 감지한다. 아까 그림 기억하시죠? 뭐다? 반고리. 외우는 거야. 반고리관. 그림으로 잘 되기 때문에 고리 모양의 반이구나. 반고리관으로 항팁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의 움직임과 기울어짐을 감지하고 중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뭐죠? 그렇죠. 전정기관. 전정이에요. 기관이에요. 전정기관. 그래서 중력. 이거 팁 줄까? 제가 오투에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지읒. 전정기관 중력. 이렇게 외우면 반고리. 고리가 돌아간다. 회전은 반고리관. 지읒 중력 전정기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를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될게요. 청각세포가 있다. 어디였죠? 달팽이 모양인 달팽이관.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내있는 반고리관, 전정기관, 달팽이관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했다면 이걸 갖고 청각의 성립 경로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리가 들립니다. 웨이도에 있는 귓바퀴에서 소리를 모으죠. 귓구멍은 생략을 많이 하니까 쓰진 않을게요. 그래서 웨이도를 지나서 어디로 가죠? 먼저 소리의 최초 증폭을 담당하는 고막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어디? 고막의 증폭을 담당하는 귓속뼈로 가게 되고요. 고막을 만나서 증폭 담당할 귓속뼈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귀 인두관은 먹먹함, 우리 이러한 뭐 압력을 조절하는 게 귀 인두관이었지만 소리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청각의 성립 경로에는 귀 인두관이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회전을 담당하는 반고리관도 안 들어가죠. 전정기관은 몸의 움직임과 기울어짐, 즉 중력과 관련이 있죠. 이거는 청각과는 관련이 없어요. 평형감각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얘 따라서 귓속뼈에서 어디로 간다? 얘네 다 빼고 청각세포가 있는 달팽이관으로 간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청각세포로 간다. 그리고 우리가 소리를 인지하려면 어디예요? 신경을 타야 되는데 그 신경은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 있는 감각기관 다 끝나고 나서 신경 얘기할 건데요. 그때는 요거는 무슨 신경이에요? 청각신경이에요. 선생님, 항아쌤, 누군가 불렀어요. 누가 날 부르나? 그러고 쳐다봅니다. 자, 이건 날 불렀구나 라는 것을 신경을 타고 청각신경을 타고 대뇌로 전달되었기 때문이죠. 인지하고 쳐다본다. 이런 거 뭐 조건반사, 나중에 부조건반사는 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이 중3 친구들이 이걸 배우고 있지만 원래는 예전에 2학년 학생들이 배웠었던 내용이니까 그만큼 어렵다라는 생각은 조금 버려두시고요. 생물 파트에서 이 부분은 조금 100점을 친구들이 많이 맞는 부분이니까 선생님에게 배우는 우리 친구들 당연히 100점 맞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청각의 성립 경로까지 함께 학습해 봤습니다. 자,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감각기관에 대해서 학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선생님 외출해가지고 하나도 못 쉬고 지금 바로 여기 앉아서 물 한 컵밖에 못 먹은 상태입니다. 열심히 따라오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항아쌤과 오늘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항아다. 항아과학TV에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